자, 그러면 자수의 응용을 보겠습니다. 자, 자수는 동물로는 쥐죠. 쥐 띈 건 다 아실 거고, 맑고 차가운 물, 그쵸? 지금 겨울철에 물이기 때문에 차가운 물입니다. 맑고 차가운 물이고, 원래는 양수이지만, 자수가 양수이지만 사주를 볼 때는 뭘 본다고 했죠? 음수를 본다. 왜 그런다고 그랬죠? 물이 적으니까. 그래서 자, 원래는 양수란 말은 우리가 원래의 채는 양이지만 사주를 볼 때는 음수로 본다는 것은 용, 쓰임에 있어서 쓸 용자, 쓰임에 있어서는 음으로 본다. 왜냐하면 자수는 물이 적고 물이 점점 모여져서 물이 많아지면 해수가 되면 해수가 양으로 본다는 거죠. 천간의 개수와 같다. 천간의 개수가 음수죠. 자, 자시는 시간을 보면 밤 11시 반부터 새벽 1시, 원래는 이제 11시부터 1시라고 하는데 30분 늘어진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가 그 동경 그 시간 차이가 아마 32분 차이가 날 거예요. 각 그 8도 차인데 한 도당 아마 4분씩 해서 32분으로 앞에서 제가 시간에서 설명드렸죠. 자월은 절기상 대설부터 소환전이다. 대설부터 소환전이다 이렇게 할 필요 없고 대설부터 대설과 동지죠. 대설과 동지, 즉 자월에는 대설과 동지가 있다. 자수 두 글자가 나란히 붙어 있으면 자자병존이라 부르는데 이건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자수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도화살로 이 경우에는 자신의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직업과 사람을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었다. 또한 건강에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수와 다른 지지와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자, 지지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가 있었죠. 자, 우리가 이거를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이해가 안 되면 또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해가 된 만큼 이게 이 명리학을 이해를 해야지 그냥 암기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자수가 물이에요. 물이 많지는 않죠. 그런데 자수가 있어요. 또 물이 들어왔어요. 물이 조금 있는데 또 물이 들어왔다. 그럼 물이 좀 더 많아지겠죠. 자, 이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음기가 극성이므로 음기의 극성이죠. 자수는 음기가 가장 강하다고 그랬죠. 조상 뭐가 필요해요? 화도 어떤 화? 병화가 필요하죠. 그렇죠? 병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화에서도 우선적으로 이 병화가 더 필요하다. 정화보다는 병화가 없으면 그나마 또 정화라도. 자, 좌오묘유는 각각 순수한 오행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게 왜 그렇죠? 자, 자수는 뭐죠? 자수는 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임계라고 그랬죠? 자임계. 오는 오병기정. 그래서 기토가 들어있긴 해요. 그 다음에 묘유는 묘갑을. 그렇죠? 우리 앞에서 지금 배웠죠? 지장간, 묘갑을. 다음에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 다음 유는 유경신. 각각의 여기에 해당되는 금으로만 여기에 해당되는 오행으로만 구성되어 있죠. 오화를 빼놓고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순수한 오행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가장 뭐예요? 기운이 세죠. 가장 그 본래의 오행으로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그런다? 사왕지라고 그랬어요. 이거를요. 사생지는 뭐예요? 인사신에 인신사에 그 다음에 사묘지는 뭐죠? 진술충미 그 다음에 좌우묘는 뭐다? 사왕지. 왜 왕이라고 그랬죠? 같은 오행으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임계 묘갑을 유경신 오병기정 오화도 기토를 빼놓고는 병화와 정화가 있죠. 그래서 제일 기운이 세다. 그래서 각각 이 왕지다 이런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자가 두 개 있는 경우, 특히 화가 없는 경우는 추운 물이 모여봤자 얼겠죠. 자수 두 개가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왕지가 충돌하여 두 개가 분리되는 현상을 갖는다. 물이 얼어서 얼음덩어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없기 때문에 좀 냉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합쳐져서 뭔가를 뭐 그런 것보다도 그냥 일단 충의 개념을 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의 기운이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자, 수의 기운이 강해진 것보다 물이 좀 녹아가지고 이렇게 눈덩어리가 물이 녹으면 두 개 물이 녹으면 물이 합쳐지겠지만 예컨대 눈덩어리가 두 개다. 그럼 뭐죠? 이거는 섞어지진 않죠. 그러니까 별도로 본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충으로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수는 얼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화가 필요하다. 특히 병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 점을 이해하시면 되고, 자, 축은 뭐죠? 얼어있는 토예요. 얼어있는 동토. 시베리아의 동토를 생각하세요. 시베리아 동토에 물이 있다. 역시 싸하죠. 차갑죠. 자,
자월의 축토는 자수와 같이 얼어버린다. 그쵸? 자축 합토의 육합으로 보지 말고, 자, 육합이랑 합이 되는 거 뭐야? 날씨가 따뜻하게 풀어져 가지고 그게 섞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추워서 합을 하기 쉽죠. 여러분들 추우면 막 몸이 얼어 죽을 지경인데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라고 하면 놀라고 합니까? 안 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축 합토 육합으로 보지 말고 자월의 축토이기 때문에 음양 결합으로 보지 말고 수국으로 봐야 된다. 오히려 무리의 기운이 강하다. 그 말이죠. 병화와 조토가 있어야 생명이 살 수 있다. 자, 병화는 녹여주고 조토는 뭐죠? 미토나 뭐죠? 술토라고 했죠. 자, 조토가 뭐죠? 물기가 없는 거. 그래서 진토는 축축한 토로, 진토는 뭐죠? 물기가 있다. 축토도 물기가 있다. 그 다음은 축토는 뭐예요? 물이 좀 얼어있고 차가운 좀 얼어있는 땅에 있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어있는 땅. 진토는 녹으면서 물기가 좀 있는 토. 그 다음에 미토는 떼약볕에 햇빛에 달구어진 토. 술토는 뭐다? 건조한 토. 물기가 없는 건조한 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병화와 조토가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조토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온기를 갖고 있죠. 거기에다가 뭐가 있어요? 물기를 빨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이 척척한 토를 녹으면서 물기를 좀 빨아들여서 해야만 생명이 잘 살 수 있겠죠. 자월의 축토는 토국수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월의 일간이 축토라는 거죠. 축토가 옆에 있어요. 옆에 축토가. 근데 이 월간에 연, 월, 일지에서 연지, 월지, 일지, 시지에서 월에 뭐가 있냐면 자월이 있다고 하면 겨울철이구나. 근데 옆에 축토는 톡톡하다. 그럼 천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병화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럴 경우 그런 게 없으면 토국수가 일어날 수 없다. 자, 자수, 인수, 자수와 인목. 자, 기본적으로 보면은 수생목으로 봐야 되겠죠. 수생목. 자, 특히 인목은 뭐였어요? 인목은 말라 있는 나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생화도, 그러니까 수생목도 잘하고 물기도 잘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목생화, 불도 잘 피워준다고 그랬죠. 반대로 을목은 뭐다? 쓴목이고 수생목도 잘 안 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기를 빨아들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몸에 물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젖어 있기 때문에 불도 잘 태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생목도 안 되고 목생화도 안 된다고 지금 몇 번째 이야기합니다. 자, 인목은 뭐다? 사목이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수가 너무 얼어 있으면 빨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죠? 자, 우리가 그거를 이제 상상을 해보고 볼게요. 내용을. 자, 인목은 자수를 제습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말라 있기 때문에 자수에게는 좋다. 수생목의 효과는 없지만 인목이 자수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는 효과가 생긴다. 물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는 효과가 생긴다. 따라서 자수 입장에서 보면 일이 풀릴 수 있음을 암시한다. 자월의 인목은 목생화를 할 수 있다. 역시 목생화가 인목은 가능하겠죠. 자, 자묘는 상형살의 관계이다. 이건 나중에 배울 거고요. 자, 수생목이 안 되고 물이 나무를 얼게 하거나 썩게 한다. 물이 이 자수가 묘목을 얼게 하거나 썩게 한다. 자월의 묘목은 목생화를 할 수 없다. 물이 얼어서 그래요. 자묘는 상형살의 관계, 즉 물에 지은 예의가 없는 그러한 은혜, 변태적인 상형살의 관계이다. 왜냐하면 자수가 수생목으로 목을 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죠. 변태적인 요소가 있다. 생식기에 질환이 염려된다. 여러분들 이 묘를 보면 뭐가 생각나요? 알란자하고 비슷하죠. 알란자 여기 가운데 점이 찍혀져 있는 거. 근데 이거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묘목은 생식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묘목과 관련돼서 묘목이 잘 안 좋게 풀릴 때는 예컨대 이제 그 관련된 질환,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 생식기 관련된 뭐 질환을 많이 암시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유금이 있거나 그럴 경우는 이제 뭐 이런 쪽에 가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자진. 자진 하면 뭐죠? 생각나죠? 삼합이죠. 앞에 신금 있고, 근데 이게 자가 뭐예요? 왕이라고 그랬죠. 왕이 있으면 반합이 된다고 그랬죠. 신자가 되거나 자진이 되거나 또는 신자진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물이 물바다가 돼야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신이 없기 때문에 자지만 되면 뭐다? 반합이라고 그랬죠. 신이 있으면 신자진하면 뭐야? 삼합이라고 그랬죠. 자, 그 대신 반합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항상 왕지가 있어야 된다. 왕지가 뭐라고 했죠? 자오묘요. 그래서 인호술, 오가 들어간 건 인호술이었죠. 자가 들어간 건 신자진. 그 다음에 묘는 뭐였죠? 자오, 묘. 해묘미, 목국 있죠? 해묘미. 그 다음에 사유, 해묘미, 사유축, 금국 있죠? 이런 식으로 삼합작용을 하는데 두 개만 있으면 이 반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왕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죠? 진토가 수의 창고 역할을 하게 되므로, 왜냐하면 진토는 앞에 계절이 뭐라고 그랬죠? 수였죠. 겨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진토는 수의 창고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미월은 뭐죠? 목의 창고 역할을 하고, 앞에서 배웠죠?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술토는 뭐죠? 화의 창고, 그 다음에 해자축은 금의 창고,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이 진토가 수의 창고 역할을 한다. 하게 되므로 수의 입장에서는 보호받기 하나 물이 탁해지는 부분도 있다. 그렇죠? 토국수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 얼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조율한 경우는 토국수의 관계로 진토가 수를 빨아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진토가 말라버려 있으면 자수가 한다고, 자수가 와서 신자진 수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히려 진토가 말라있기 때문에 자수와 모여서 물바다를 이룬 게 아니라 보다 오히려 수를 빨아버려서 수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라고 앞에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진토가 말라버릴 경우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얼어서도 안 되고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적당하게, 그리고 우리가 조우라고 하거든요. 조우. 그게 이제 조우가 적당하게 사주에서 구성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사화는 뭐죠? 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하겠죠. 자, 사화가 자월의 조우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 수화기제. 목이 있으면 특히 더욱 그렇다. 목생화, 화생, 그 다음에 목생화로 화가 불길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수를 덮여주어 보일러가 돌아가는 역할을 한다. 얼어있는 보일러도 얼잖아요. 근데 보일러를 덮여줘서 보일러 물이 돌아가게 한다. 그래서 보일러가 동파되지 않도록. 하지만 여름철 4, 5, 2월에 자수는 증발되어 버린다. 그렇죠? 자수가 물이 많다 적다? 적다. 그래서 채는 플러스, 채는 양이지만 용은 뭘로 쓴다? 음으로 쓴다. 왜? 양이 적어서. 그런데 물이 뜨거워요. 날씨가 한여름철에 그냥 뜨거워요. 4, 5, 2.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증발돼 버리고, 그 많던 날씨가 뜨거우면 물이 별로 없고 날씨가 뜨거우면 어때요? 그 논바닥에 뭐가 있죠? 물이 있죠. 근데 그 물마저 말라버리고 논바닥바닥 갈라지고, 심한 경우는, 가뭄이 심한 경우는 뭐다? 강바닥도 물을 다 증발시키고 갈라버리죠. 그 다음에 사화의 경금은 금생수하기 힘들다. 사화의 경금이라는 것은 이 사화 속에 뭐가 있어요? 지장간에, 사화는 이제 지장간에 사무경병이었죠. 그래서 사화 속에는 무토, 경, 병 이렇게 있는데, 이 말이에요. 이 사화 속의 경금이 금생수로 하기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조율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좌우충은 우리 알죠? 좌우충. 자, 좌우충 우리 손가락에서 어떻게 했어? 얘가 자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안에서 대각선 방향, 이게 오였죠. 좌우충 관계다. 좌우충은 전전긍긍한 상태이고 신경 안정이 안 된 불안한 상태를 의미한다. 좌우에 조토와 인목이 있는 경우는 충으로 보지 않는다. 자, 좌우에 조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수를 어떻게 해요? 빨아들여 버리죠. 그렇죠? 인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화가 목생화로 오화를 뜨겁게 해버리죠. 그러면서 물을 더 빨아버리잖아요. 인목은 뭐죠? 인목은 간목처럼 뭐다? 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수의 물을 빨아들여서 오화를 목생화, 수생목, 목생화로 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좌우가 부딪힐 틈이 없어요. 이미 마른 나무가 자수의 물을 빨아들여서 오화에게 살려줘 버리는, 오화에게 목생화로 해버리기 때문에 좌우충이라는 것은 뭐냐면 둘 다 세력이 있어야 싸움이 되는 거죠. 세력이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자수가 기운이 하나도 없고 오화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둘이 싸우다 지쳐가지고 칼 들고 서로 겨누기만 하고 있고 이게 좀 둘 다 힘이 있을 때 막 칼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자기 칼도 못 들 형편인데 무슨 싸움을 합니까? 그렇죠? 나중에 보면 기지맥진해가지고 그냥 둘 다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격 우리 그런 영화 많이 보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잇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잇목은 말라있는 바짝 말라있는 나무기 때문에 자수의 물을 쫙 끌어 들어가지고 또 목생화로 딱 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좌우충이 될 수가 없다. 이론상 이해는 되시죠? 좌우는 각각 음과 양을 각자 대표하는 것으로서 자수는 뭐예요? 음이 가장 강할 때고 오는 뭐예요? 양이 가장 강할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 음과 양을 각각 대표하는 것으로서 좌우충은 낮과 밤이 바뀌는 상태이므로 불면증이 생길 수가 있고 확대해서 가면 외국인과의 인연이 있다. 좌우충은 뭐냐? 완전히 대립된 각도 반대 180도니까 뭐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수가 있는 거죠. 자, 자미를 보겠습니다. 자미. 자수가 자 미토는 뭐예요? 사오미 말라있는 토예요. 미토 조토입니다. 자수가 제습할 수 있어서 자수에게는 좋다. 왜냐하면 자수의 습한 기운을 미토가 빨아들어가죠. 자미는 원진 관계이다. 원진 관계이고 미토가 따뜻한 토여서 자수가 잘 스며든다. 자, 자수와 신 어떻게 돼요? 신자진 수국이죠. 그럼 뭐 돼요? 물이 엄청 세지죠. 또 신자진 수국도 되지만 신금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금생수로 무엇을 해야죠? 수를 살려주죠. 금생수로 그래서 수의 양이 늘어나죠. 그래서 수가 세력이 최고로 왕해진 시기다. 자, 자유 유금도 그러면은 금생수로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자유파의 관계이기도 하고 귀문간살이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살 종류 배울 때 할 거예요. 귀문간살이 뭐 이런 것도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그때 가서 같이 또 한번 공부를 하시죠. 어쨌든 자유파의 관계이기도 하고 귀문간살이다. 파는 잘못된 만남의 관계이다. 자, 유금에서 나오는 물은 약수물로 간주된다. 유금에서 나오는 물은 약수물로 간주된다. 즉 석관수라고 해야 되잖아요. 석관수라고. 돌 사이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뜻이죠. 돌 사이. 돌석자, 사이간자, 무수자. 그래서 돌 사이에서 나오는 물. 왜냐하면 유금을 우리가 자갈로 보니까요. 쇠로도 보지만 자갈로도 보니까 돌 사이에서 나오는 물이다. 자, 유금의 지장간은 뭐죠? 유경신이었죠. 경금과 신금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기에 이제 밑에 지장간에 있는 수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유금과 자수가 만나면 이 자수가 약수물로 변한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술토는 뭐죠? 마른 토죠. 가을의 마른 토. 화를 머금고 있는 마른 토. 자, 그러면 자수의 물기를 쫙 빨아들 수 있죠. 뭐 할 수 있다? 제습할 수 있다. 그래서 자수에게는 좋다. 자, 토국수의 작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 그렇죠? 왜냐하면 술토가 말라닌 토이기 때문에 자수를 빨아들이면서 그렇죠? 자, 수가 갇히거나 암압이 이루어져 묶이는 관계이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자수는 뭐죠? 이 암압이라는 것은 지장간끼리 합이에요. 자, 자수의 지장간은 뭐죠? 자임계죠. 임수와 계수예요. 임수와 계수. 임수와 계수가 자수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술토는 술신정무예요. 자, 신정무, 신금, 그 다음에 정화, 그 다음에 무토. 자, 그러면 여기서 암합이 뭐뭐 이루어지죠? 합이 뭐뭐 있죠? 자, 정임합목 또 되죠. 또는 무계합파. 이 땅속에서 영혼끼리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암합. 이게 암합이라는 게 뭐죠? 어두람자예요. 어두람. 이거 어두람 합.
한자 변환이 합이 왜 안 나오죠? 합이죠. 합. 암합. 이 암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져서 묶여있다. 자, 암합끼리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은밀하게 합이 되는 거. 은밀하게. 땅 속에 있어야 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남녀지간의 그런 결합도 암합인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잣수 속에 임수, 개수가 있고 술도 속에 신금과 정화, 무토가 있는데 이 정임합목 우리가 배웠죠? 정임합목, 무게합화. 그렇죠? 이게 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잣수와 술토는 조용하게 은밀하게 이루어진 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암합이라고 한다. 암합은 뭐다? 지장간끼리 이루어지는 합을 암합이라 한다. 아시죠? 자, 잣수는 물이 적고 횟수는 뭐예요? 물이 많죠. 자, 이런 경우는 반국을 이루는데 잣수가 횟수에 휩쓸리는 경우. 왜냐하면 잣수가 물이 적고 횟수가 물이 많으면 당연히 물 적은 물이 어떻게 돼요? 물 많은 대로 여기에 물끼리 끌어당기는 힘을 장력이라고 하나요? 장력? 그러니까 토란잎 같은데 물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모여 있죠. 이걸 우리가 표면 장력이라고 했잖아요. 표면 장력. 그러니까 물끼리도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둥글둥글한 모습을 보이겠죠. 그럴 때 어쨌든 이 잣수가 뭐다? 횟수하고 있으면은 잣수는 물이 적고 횟수는 뭐예요? 물이 많기 때문에 횟수가 잣수를 끌어당겨 버려서 물끼리 이렇게 결합을 이뤄서 등치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잣수가 횟수에 휩쓸리는 경우로 탁수가 되거나 활동량이 많아진다. 이제 어쨌든 탁수가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내가 아닌 다른 것에 끌려가기 때문에 탁수가 된다고 보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게 탁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만약에 횟수가 물이 깨끗하면 깨끗하고 그다음에 횟수가 좀 지저분하면 물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좀 탁수가 될 확률이 높겠죠. 활동량도 많아진다. 바다의 자원이 풍부해진다.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말들이죠. 어쨌든 잣수와 다른 지지와의 관계를 한번 봤습니다.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한번 상식적으로 이해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잣수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